조계종 중정을 역임한 만암종원 대종사의 위상을 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0세기 한국 불교사에서 만암대종사의 역할과 위상이 반드시 재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선각자, 시대를 대표하는 선사였던 만해 스님 열반 79주기를 맞아 동국대학교가 추모단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이사장 동관 스님은 만해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제2건학을 견인하는 동국인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세계 31개국 3천여 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열린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 수많은 감동을 남긴 대회였다는 평가 가운데서도 단연 높은 만족도의 주인공은 사찰음식이었습니다. 대회 기간 5일 동안 매일 5천여 명에게 제공된 사찰음식 공양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어제 올해 농사가 걱정인 농촌으로 인천 지역 불교계가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풍년을 기원하며 쉬지 않고 일손을 보탠 불교계에 농가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중정을 역임한 만암종원대종사의 위상을 조명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0세기 한국 불교사에서 만암대종사의 역할과 위상은 반드시 재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불교의 근원은 중생심이다. 불교는 절대평등이며 절대공기이다라는 가르침으로 오늘의 불교와 인류의 방향을 제시한 만암종원 대종사. 만암대종사는 조국의 앞날을 도모할 인재 양성을 위해 광성우숙과 정광학원을 설립했으며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초대 교장을 역임했습니다. 24년 동안 백양사 주지 소임을 맡아 중창불사의 원력을 완성했고 고불총림을 결성했으며 조계종 종정 등을 역임했습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만암종원 대종사의 역사적 위상을 조명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백양사를 잇게 한 분이자 한국불교의 기틀을 만드신 분도 만암대종사라고 말했습니다. 해방과 전쟁 전국의 혼란 시기에 민족 불교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도의국사를 계산조로 태고 보우 선사를 종조로 모시고 간화선을 수행의 본의로 확립하신 분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만암대종사의 업적과 불교사적 위상을 학문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를 통해 스님의 가르침이 더욱 널리 선양될 수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20세기 한국 불교사에서 만암대종사의 역할과 위상은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대종사께서 남기신 화합의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상도선언 회주 미산 스님을 좌장으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은 만암대종사의 수준과 불교 사상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금강 스님은 만암대종사가 출제가를 불문하고 선수행을 해야 한다는 수행 문화를 백양사에 정착시켰고 자신도 실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암대종사의 활동을 중생심에 기초한 자비행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정화와 생산불교, 민족의식으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즉 정화에서의 자비행은 대처승과 그 가족들이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한 자비행, 선농일치에서의 자비행은 기근에서 허덕이는 마을 주민들을 안정적으로 구제하는 자비행, 교육과 고불총림 등에서의 자비행은 새로운 나라를 온전하게 일구는 행복을 위한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상영 전 중앙승가대 교수는 1928년 이후의 활동을 중심으로 만암대종사의 생애와 활동을 살펴봤습니다. 안진호의 연보약기에 따르면 만암대종사가 백양사 주지로 취임한 후 중창불사를 했는데 이 가운데 특히 도의영각이 주목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한국불교 선종의 시조인 도의국사 진영을 봉안했고 그 문손의 진영을 이어 봉안한 것은 만암대종사의 종사인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소실된 도의영각을 복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만암대종사 관련 연구는 한국불교 정화운동사와 맞닿아 있는 주제라며
이제부터라도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와 황인규 동국대 교수, 이재영 법보신문 편집국장이 만암대종사의 불교 정화와 교육활동을 조명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선각자, 시대를 대표하는 선사였던 만해 스님 열반 79주기를 맞아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추모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이사장 동관 스님은 만해 스님의 시 구절을 인용하며 제2건학을 향해 나아가는 동국인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임재종 운동과 3.1 독립선언을 주도하며 조국과 조선불교의 자주독립을 열망했던 만해 한용운 스님. 새찬비가 내리던 어제 만해 한용운 스님 열반 79주기를 맞아 동국대학교가 교내 정각원 법당에서 추모 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만해 스님의 대표시 알 수 없으요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해 스님의 깊은 뜻을 전하고 제2건학에 진력하는 동국인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해 선사께서는 다시 피어 올릴 새로운 생명이 과연 얼마나 멋진 생명일까, 얼마나 멋진 생명을 만들어낼까 항상 궁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비록 약한 등불이지만 거칠 줄 모르고 타는 가슴으로 기꺼이 하얀 재가 되기를 바랬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윤재용 총장은 100여 년 전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 청년회 발족과 동국대학교의 올해 청년전법 선언은 지향점이 맞닿아 있다며 청년 포교 관점에서 만해 스님을 조명했습니다. 청년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처님 사상을 널리 전파하지 않는 한 부처님 가르침은 세상에 전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만해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100년 전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시점에 이렇게 만해 스님 79주기 다래제를 맡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문선배 총동창 회장은 35만 동문을 대표해 초대 총동창 회장이었던 만해 스님 활동에 자긍심을 표하고 스님의 가르침을 이정표 삼아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후배들은 선배님께서 보여주신 3.1 운동 민족 대표로서 국권 회복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고이 간직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정진하며 큰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돈관 스님과 윤 총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학생 대표 등은 헌향과 헌화로 만해 스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김금용 동국문학인 회장은 스님의 대표시 님의 침묵을 낭송하며 추모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만해 스님 열반일을 맞아 캠퍼스 곳곳에 스님의 시구절을 담은 현수막을 걸어 사상과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세계 31개국 3천여 명이 참가한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 수많은 감동을 남긴 대회였다는 평가 가운데서도 단연 높은 만족도를 표한 프로그램은 사찰 음식이었다고 하는데요. 대회 기간 5일 동안 매일 5천여 명의 공양을 사찰 음식으로 제공하며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음식을 준비한 13명의 셰프들에게도 오신채를 쓰지 않는 사찰 음식은 새로운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제18차 샤카지타 세계대회가 개최된 서울 코엑스를 마주보고 있는 강남 봉은사. 봉은사 향적원 앞에 마련된 공양처에서 제18차 샤카지타 세계대회에 참가한 3천여 명의 새끼 공양이 제공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스님들과 제가자 등 다양한 입맛의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사찰 음식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오신채와 인공 조미료를 뺀 사찰 음식에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사찰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전통적인 사찰 음식이 어떤 건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서 근데 먹어보니까 사실 콩고기로 만든 특히 막 햄이나 새우 이런 게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어디서 파는지 꼭 알아내서 제가 꼭 해먹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It's very similar to Japanese temple food. Some ingredients are different, of course, but it reminds me a lot of what we eat in Japan. I really like it. 매 끼니마다 뷔페식으로 제공된 사찰 음식은 15에서 18가지 음식이 제공됐습니다. 최대 3,500명분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 한식과 중식, 양식 전문 셰프 13명과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조리장과 천연 재료로만 맛을 내야 하는 조리법, 무더위와 습한 날씨는 세계 요리올림픽 3관왕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양념을 많이 사용해서 우리 대중음식을 많이 해왔는데 양념을 쓰지 않고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양념만으로 맛을 내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었고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2004년 8차 대회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 대회를 개최하면서 샤카지타 코리아와 전국 비구니에는 본 대회에 앞서 시식회를 여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좀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이제 사찰 음식과 퓨전 음식으로 같이 겸해서 이렇게 음식을 했습니다. 땅콩이라든가 이런 견과류는 넣지 않고 위기의 세상 속에서 깨어있기를 주제로 다양한 교류의 장이 펼쳐졌던 제18차 샤카지타 세계대회. 한국의 셰프들에게도 음식을 맛본 세계인들에게도 처음에 도전이었던 사찰 음식은 한국 불교의 새로운 저력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막 시작된 장마와 함께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어제 장대비가 쏟아붓는 가운데서도 인천 지역 불교 단체들이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 농가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선농일치를 몸소 실천한 겁니다. 현장에 정준호 기자입니다. 인천 서쪽 끝 영흥도의 포도농가. 지난해 미추홀 공덕회에서 이름을 바꾸고 사회봉사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온세상 나눔재단과 수미정사, 영산정사, 덕우봉사단 등 200여 봉사자들이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열매가 연글기 전인 6월 말 짧은 기간 동안 포도를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종이로 감싸야 하는 작업은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는 절대 못하고요.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오셔서 날씨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막 시작된 장마에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진 어제 쏟아지는 빗방울에 포도알맹이가 바닥에 떨어질 정도지만 봉사자들은 손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매년 진행해온 사찰 순례 대신 일손이 필요한 농촌으로 봉사활동에 나선 겁니다. 재단과 인천 옹진농협은 봉사활동에 앞서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도농 상생의 길도 제시했습니다. 인연법에 의해서 우리가 농촌에서 거두는 모든 농작물들도 손에 손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잊게 될 수 있는 좋은 방향이다라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사장 종현 스님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농가를 굳은 날씨로 외면할 수 없었다며 마음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우천시에도 강행하고 있습니다. 선농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과 농사는 하나에 이르는 일일부작, 일일불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이 자체가 불사하는 것이고 이 자체가 불공하는 것이고 개인과 사찰 중심의 신행에서 벗어나 이웃을 생각하고 도시와 농촌의 가교 역할까지 하고 있는 온세상 나눔재단의 활동은 더불어 살아가는 자리이타 가르침의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챗 GP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될지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람을 대신해 답을 찾아주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챗 GPT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지난 21일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 챗 GPT 신드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복지,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미래복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해공 스님은 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대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사회복지가 그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이걸
개별 시설에서는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변화에 따라서 잘 배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단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도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런 미래복지 포럼이라든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포럼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사회복지 이슈를 분석하고 사회복지 분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정무성 교수는 챗GPT가 활용되고 있는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우려도 살폈습니다. 정무성 교수는 인공지능을 사회복지 시스템에 적용할 때는 편향적 정보에 치우치지 않고 챗GPT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협업, 공감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의성, 협업, 공감 이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이 자세입니다. 늘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해야 되고 혼자 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업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AI가 갖지 못하는 empathy, 공감 능력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강영숙 교수와 박미연 창동어르신복지관 관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각 나라별 실천 사례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회복지 서비스 활성 방안을 살폈습니다. 강영숙 교수는 특히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감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AI 윤리의 원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I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 과정에 책임감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잘못된 설계나 인권 침해, 편견, 차별은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포럼은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항일 애국지사로 1944년 청주교도소에서 옥중 순국한 백초월 스님을 기리는 추모달해제가 어제 스님의 생가터 경남 고성 금산마을에서 봉행됐습니다. 경남 고성군과 옥천사가 올해 처음 주최한 백초월 스님 순국 79주기 추모달해제는 금산마을 순국비 앞에서 지역 스님과 정관계 보훈 관계자를 비롯해 진주 경상국립대, 진주교대, 대전대 불교 학생회 학생들도 동참해 스님의 독립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옥천사 주지 마가 스님은 이미 20대에 존경받는 선지식이었던 초월 스님은 평생을 민족 독립에 헌신하다 옥중 고문으로 순국한 고성의 영웅이라며 스님의 정신을 잇고 선양하는데 옥천사와 고성군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초월 스님 순국 80주기를 앞두고 옥천사는 항일운동에 앞장선 지역의 9스님을 재조명하고 선양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20여 년 동안 나눔과 봉사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온 자비신앙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묵묵히 실천하며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제시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불자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김민수 기자가 자비신앙회의 나눔과 봉사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자비신앙회가 운영하는 식당이 어르신들로 꽉 찼습니다. 관내 홀몸 어르신 80여 명이 매일 이곳에서 봉사자들의 정성이 담긴 식사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빛고울 광주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자비신앙회의 활동 현장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불교 교육과 복지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세대별 맞춤형 나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사찰과 복지 대상자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지역 불교계의 복지를 위한 터미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찰들에게 또 불자들에게 저희가 복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발굴하고 그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게끔 하는 중간에 저희가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가정폭력 피해 아동들이 평소 해보고 싶었던 소원을 들어주거나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스님이 직접 피자나 떡볶이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봉사자로 참여하게 된 사찰의 신도들은 자비행을 실천하는 참 불자가 됩니다.
저희 불교에서는 항상 배고픔을 채워주는 게 그게 큰 덕이라고 또 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자주는 아니지만 어르신 식당에 나와서 하루 하는 게 그게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20년 넘게 지역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 부처님 자비를 실천해온 자비신행회는 지자체 예산 지원 없이 오로지 후원자들의 기부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자비신행회 복지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는 중심을 둡니다.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자비심이 싹트고 그 자비심이 가정으로 사회로 확산시켜 나간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저희가 활동 중이고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부처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자비신행회. 그동안 함께 마음을 나눈 모든 후원자와 봉사자들이 진정한 불자 대상 주인공이라며 그 영예를 돌렸습니다. 자비신행회는 단체 이름일 뿐이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이 바로 자비신행회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이 불자 대상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함께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 대상을 받기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스님들, 불자님들 모든 분들에게 축하드리는 마음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자비신행회가 지역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복지사업 소원 우체통에 광주 신광사가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신광사 주지 동현 스님은 어제 자비신행회 김상옥 상임이사에게 그동안 기금 마련이 어려워 중단했던 소원 우체통 사업에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현 스님의 행복을 배달하는 소원 우체통으로 이름 붙여지게 될 이 프로그램은 관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선정해 아이들에게 소원 편지를 접수받아 신청한 물품을 선물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7월 재개될 소원 우체통의 주인공은 광주 용봉중학교 학생 5명으로 동현 스님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물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불교 교단사 연구소와 동산사상연구회가 94년 종단개혁을 주제로 김해 독림사에서 공동 학술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94년 종단개혁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지난 28일 열린 학술 발표회는 동국대 김광식 특임교수, 이자랑 HK 교수, 원두 스님 등이 나서 화합과 갈말을 중심으로 종단개혁을 재조명했습니다. 김광식 교수는 94년 개혁회의의 성립과 이념을 통해 종단개혁의 목적과 정당성을 되돌아보고 이자랑 교수는 당시 종정 서암스님 불신임 과정의 비법성을 통해 화합승 실현에 나서야 할 명분을 제시했습니다. 금정중학교 이사장 화랑스님 사회로 진행된 학술 발표회에는 은하사 회주 대성스님, 해월정사 회주 천재스님, 불교인권위원회 진관스님, 국청사 주지 개전스님 등 범어문도 스님 2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6월 마지막 날에 보내드리는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